안녕하세요. 원큐패스 교육기관에서 이온물 강의를 맡은 강사 은송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21년도 이온물 산업기사 제4회 기출문제, 즉 CBT 보고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과목 1번학 1번 영도시 얼음 20g을 100도의 수증기로 만드는데 필요한 열량이 얼마냐? 융의 잠열은 80이고 기와 잠열은 539다.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자, 열량내는 공식에서는 현열과 잠열이 있죠. 자, 현열이라는 것은 뭐예요? 상태는 변하지 않고 온도만 변하는 구간. 즉 0도시 물에서 100도시 물로 변한다든가 이런 걸 갖다가 현열 구간이라 합니다. 그 다음에 잠열 구간은 상태가 변하죠. 얼음이 물로 된다든가 물이 수증기로 변한다든가 하면은 고체가 액체로 된다든가 액체가 기체로 되는 거. 이런 구간을 갖다가 잠열 구간이라고 그래요. 즉 온도 변화는 없고 상태만 변하는 구간을 잠열 구간이라 합니다. 그래서 현열은 이제 Q는 MC 델타 T가 되죠. 응? 그래서 이때 M은 질량 g 곱하기 C는 비열이죠. 비열은 칼로리 per g 도시. 그 다음에 온도차는 도시가 되니까 단위 환산을 해보면은 자, 도시 약분하고 g 약분하면 뭐만 남아요? 칼로리가 남죠. 그래서 단위가 칼로리 열량이 된다. 물론 이제 K 칼로리가 나올 때는 질량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킬로그램이 되겠죠. 1000배씩 이제 환산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잠열 구간. 잠열 구간은 Q는 MR이 되죠. 여기서 M은 질량 g이 되는 거고 R은 잠열 칼로리 per g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거 약분하면 g 약분하면 단위가 칼로리가 되죠. 그래서 열량이 칼로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해설을 한번 보시겠어요? 0도시 얼음에서 0도시 물로 변했네. 온도는 변화갖고 상태만 변했죠. 그래서 이걸 잠열 구간. 그래서 얼음의 융의 잠열은 얼마? 80으로 주어졌죠. 그 다음에 0도시 물에서 100도시 물로 변합니다. 온도가 변하는데 상태는 변하지 않죠. 액체니까 이런 구간을 현열 구간이라 합니다. 다시 100도시 물에서 100도시 수증기로 변합니다. 물에서 수증기로 변하니까 액체가 기체로 변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온도 변화는 없고 이렇게 상태만 변하는 걸 갖다가 잠열 구간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걸 전부 다 이제 계산을 해보면은 먼저 0도시 얼음에서 0도시 물로 변할 때 잠열. 자, Q는 MR이죠. 잠열 구간이니까. 그래서 M은 질량이니까 20g. 그 다음에 잠열은 80. 그래서 이제 이게 1600칼로리가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0도시 물에서 100도시 물로 이걸 Q2라고 보면은 요건 이제 현열 구간이니까 MC 델타 T죠. 그래서 질량이 20g. 그 다음에 비열이 1이죠. 물의 비열이 1. 그 다음에 온도차는 100도시에서 0도시를 빼야 되겠지. T2-T1이 되겠죠.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를 빼야 되니까. 그러면 온도차가 얼마야? 100이 되겠죠. 그래서 요게 2000칼로리가 됐다. 그 다음에 Q3는 이제 100도시 물에서 뭡니까? 100도시 수증기로 변하네? 그러면 잠열 구간이니까 MR 20g 539 해가지고 1780. 요걸 전부 다 합치면은 얼마요? 14380칼로리가 된다.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최유각 껍질의 최유각 잔자가 2개 또는 8개인 불활성 가스는 어느 거냐.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는 전자배열이 나오죠. 전자배열은 EN우 자성이 이렇게 되죠. 요 공식에서. 그래서 먼저 K껍질에는 N우가 하나. 그래서 핵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껍질이 이렇게 쭉 있죠. 그래서 첫 번째 껍질을 K, 그 다음에 L, M,
N 이런 식으로 쭉 되죠. 그러니까 K 껍질을 N우가 1, 그 다음에 L 껍질을 N우가 2 이런 식으로 3, 4 이런 식으로 쭉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K 껍질을 1, N우가 하나일 때는 2 곱하기 1, N우가 1이니까 2의 자승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2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K 껍질에는 전자가 몇 개 들어가? 2개만 들어가면 만족한다는 얘기예요. 2개만 들어가면 만족한다. 그 다음에 L 껍질, N우가 2개니까 2 곱하기 2의 자승은 8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L 껍질은 8개만 들어가면 만족한다. 그 다음에 M 껍질에는 N우가 3개. 그래서 2 곱하기 3의 자승은 18개. 이렇게 되죠. 18개 들어간다. 근데 M 껍질에는 또 세부적인 껍질이 또 있어요. 여기에는 또 2개, 8개, 8개. 그래서 최유각 껍질의 최유각 전자는 K 껍질에는 2개만 들어가면 만족을 합니다. 나머지 껍질에는 최유각 껍질의 최유각 전자가 8개만 들어가면 만족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도 8개만 들어가면 만족한다. M 껍질도.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유각 껍질의 최유각 전자가 이렇게 K 껍질에 2개, L 껍질에 8개 이런 식으로 만족하게 8개씩 이렇게 들어가는 걸 갖다 이제 만족을 하는데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걸 기체가 뭐냐면은 이제 불활성 기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주기율표에서 1족, 2족, 3족, 4족, 5족, 6족, 7족, 0족이 있는데 0족 원소. 요게 불활성 기체죠. 그렇죠? 그래서 1족은 최유각 껍질이 1개, 2족은 2개, 3족은 3개, 4개, 5개, 6개, 7개. 8개가 되고 싶어하는 성질이 있으니까 1족은 하나를 방출하기 쉽죠? 그래서 플러스 1가, 2족은 플러스 2가, 3족은 플러스 3가, 4족은 플러스 마이너스 4가, 5족은 마이너스 3가, 6족은 마이너스 2가, 7족은 마이너스 1가. 플러스는 전자를 방출하는 거고 마이너스는 전자를 얻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족을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원자가가 이렇게 형성이 된다. 이것은 제가 이제 설명을 다 했죠. 주기율표에서 꼭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나트륨 볼까요? 나트륨은 원자번호 11번. 자, 요 11번이라는 얘는 전자수 같으니까 그렇죠? K, L, M, N 이런 식으로 하면 자, 나트륨은 K 껍질에 몇 개 들어가? 2개. 그 다음에 L 껍질에 몇 개? 8개. 그러면 몇 개 남아? 하나 남죠? 그래 M 껍질에 하나네. 그래서 최유각 껍질에 최유각 몇 개입니까? 하나니까 플러스 1가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마그네슘은 12개죠. 12개. 그렇죠? 그래서 이건 2개, 8개, 2개. 그래서 최유각 껍질에 몇 개야? 2개니까 플러스 2가가 되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N은 원자번호 7번이죠? 그렇죠? 전자수가 7개. 그래서 2개. 그 다음에 5개. 그래서 이제 5개가 최유각 껍질에 전자가 몇 개입니까? 5개니까 이것은 5족에 있죠. 마이너스 3가. 요건 1족에 있고 마그네슘 2족에 있으니까 최유각 껍질에 전자 2개 아닙니까? 그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염소는 17. 2개, 8개, 10개니까 7개. 그래서 이건 마이너스 1가. 이건 7쪽에 있죠. 최유각 껍질의 최유각 몇 개야? 7개니까.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탄소는 4번이니까. 6이니까 2개, 그 다음에 4개. 그래서 4족에 있죠. 그래, 플라 마이너스 4가.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붕소는 5족에 있으니까. 5족이란다. 5개니까 2개, 3개. 3족에 있죠. 그래서 이건 플러스 3가.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헬륨은 이제 여러분들 잘 알듯이 2개니까 몇 개입니까? K 껍질에 2개. 그 다음에 네온은 10개죠? 2개, 8개. 그래서 최유각 껍질에 최유각 전자 만족하는 것은 헬륨하고 네온하고 이건 불활성 기체죠. 그래서 답이 몇 번? 4번이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가지 기체 A, B, C가 일정한 온도에서 다음과 같은 반응을 하고 있다. 평행에서 A, B, C 각각 1몰, 2몰, 4몰, 평행상수 K는 얼마냐. 여기서는 평행상수 K는
K는 반응물의 속도 곱하고 생성물의 속도 곱이니까 해설을 보세요. 그래서 K는 A, B 요거 반응물분의 생성물이 됩니다. 반응물분의 생성물이야? 그러면 A는 앞에 개수가 하나니까 뭡니까? 1승이 되는 거죠. 쓰나만 하고. 그 다음에 B는 앞에 3이 승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3승이 되는 거예요. 3승. 분의 C가 앞에 2가 뭐가 돼? 지수가 되니까 C의 자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A가 1몰, B가 2몰이니까 2의 3승, 분의 C가 4몰이죠. 4의 2승 해가지고 이렇게 답이 나오는 겁니다. 요 평행상수 K 구하는 걸 꼭 공식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네, 답이 2번. 그 다음에 0.001 노르말 HCl 폐하는 얼마냐? HCl은 0.001 노르말은 10의 마이너스 몇 승이야? 3승 노르말이네. 그렇죠? 그래서 폐하는 마이너스 로그 수소연 농도. 그렇죠? 그러면 요건 마이너스 로그 수소연 농도가 얼마야? 10의 마이너스 3승? 그렇죠?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 3은 앞으로 가니까 마이너스 플러스죠. 3 곱하기 로그 10. 로그 10은 1이니까 얼마입니까? 3 곱하기 1은 얼마? 3. 폐하값은 얼마다? 3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5번 프로판을 연소시키면 이산화탄소와 수증기를 생성된다. 표준 상태에서 프로판 22g을 반응시킬 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와 수증기 부피는 모두 몇 리터인가 그랬네. 자, 그러면 자, 우리가 C하고 탄소하고 수소하고 산소가 되어 있는 물질. 자, 요걸 갖다가 유기화물이라 합니다. 유기화물. 그렇죠? 유기화물이라고 그래요. 자, 유기화물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 있어요? 탄소가 들어 있어야 됩니다. 자, 요게 산화반응한다. 산화반응 중에서도 연소반응은 반드시 빛과 열을 수반하죠. 그러면서 탄소는 타면은 뭐가 돼요? CO2 가스가 되고 수소는 타면은 H2 물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연소반응하고 산화반응하고 조금 차이가 있다고 보는데 산화반응 안에 연소반응이 포함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연소반응은 반드시 열과 빛을 수반해야 되는 거고 그냥 산화반응이라는 것은 산소하고 결합해가지고 어떤 새로운 물질을 만드는 걸 갖다 얘기를 한다. 이렇게 이제 조금씩 구분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프로판은 C3, H8이 프로판이죠? 그렇죠? 요게 산소가 만나면은 CO2하고 물이 나온다. 이렇게. 그러면, 자, 개수 맞힐 때는 반드시 탄소부터 맞춥니다. 자, 앞에 C3, 3개니까, 탄소가 3개니까 여기다 3을 써줍니다. 그 다음에 수소를 맞춰요. 수소는 H8이니까 여기다 4를 곱하면 2, 4, 8 맞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산소를 맞춥니다. 개수를. 그 다음에 3위는 6, 4일은 4, 더하면 몇 개야? 10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10개가 되려면은 어떻게? 여기다 5를 써주면 5에는 10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프로판의 분자량은 어떻게 돼요? 분자량은 C가 12니까 원자량이 12 곱하기 3개, 1 곱하기 몇 개? 8개가 되네. 그러면 44g이 1몰이 되는 거죠. 그러면 44g일 때 CO2가 부피는 얼마냐? 앞에는 몰수죠? 3 곱하기 22.4리터. 그래서 이제 표준 상태에서는 전부 다 모든 기체는 1몰일 때 22.4리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화학 반응 시에 나타내는 것은 무조건 표준 상태를 기준해서 쓴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22g일 때는 비례식이 얼마냐? X. 그래서 이제 44분의 3 곱하기 22.4 이렇게 하게 되면은 서로가 이렇게 곱해주면은 요게 33.6리터이 되네요. 그 다음에 이제 똑같이 44g 프로판 44g 펼 때 물 4 곱하기 얼마야? 22.4리터이 나왔네. 자, 22g일 때는 얼마냐? 똑같이 44분의 22 곱하기 4 곱하기 22.4
이렇게 하면은 이게 44.8이 되네. 요걸 두 개 합치면은 얼마가 됩니까? 78.4가 되네요. 그래서 답이 3번이 되겠다. 그 다음에 불꽃 반응, 색깔을 어느 거냐? 금속. 그래서 이제 이걸 카보나이트, 나노메타 이렇게 외우라겠는데 특히 칼륨하고 나트륨은 시험에 잘 나와요. 그래서 카보, 칼륨은 보라색이고 나노미타 할 때 뭐 나트륨은 노란색 이런 식으로 저는 외웁니다. 그래서 요걸 꼭 불꽃 반응 색깔은 칼륨하고 나트륨은 특히 잘 나오니까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보라색은 뭡니까? 칼륨이죠. 2번. 그 다음에 다음 중 KMNO4 과망간산 칼륨이죠. 과망간산 칼륨을 망간한 산화수는 얼마냐? 자, 망간한 산화수 K MnO4. 자, 이 망간한 산화수는 얼마냐? 단체 산화수는 제로죠. 그래서 K는 몇 쪽에 있어요? 1쪽에 있으니까 플러스 몇 가? 1가. 산소는 6쪽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몇 가? 2가. 마이너스 가짜리 몇 개야? 4개네. 그죠? 이거 제로가 돼야 돼. 그럼 이거 뭐가 들어가야 돼요? 플러스 7이 돼야 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 플러스 7가가 된다. 그 다음에 공업적으로 에틸렌을 염화 파라듐 촉매하여 산화시켰을 때 뭐가 생성되는가? 이것은 아세트알데히드 제조법이 됩니다. 아세트알데히드는 제4호연물의 특수인화물이죠. 지정수량이 50리터이고 그래서 에틸렌 직접 산화법이고 있고 그 다음에 에틸알코올 직접 산화법 그 다음에 아세틸렌의 수화법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해설을 보면은 그래서 에틸렌을 산화시킨다. 연소 반응식이 아닙니다. 이건 산소고 반응을 하지만은 빛과 열을 수반하지 않기 때문에 연소 반응식이 아니고 이건 산화 반응식입니다. 그래서 에틸렌을 이렇게 이제 해설을 한번 보세요. 에틸렌을 산화시키면은 뭐가 돼요? 아세트알데히드. 그죠? 이 아세트알데히드를 이제 뭡니까? 산화시키면 뭐가 돼요? 뭐가 됩니까? 알데히드 산화시키면 카르복시가 되죠? 그래서 CH3COOH. 초산이 된다 그랬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에틸알코올 직접 산화법은 이산화망간 촉매하에 에틸알코올을 산화시킨다. 그래서 이산화망간 촉매하에 이렇게 만들고 물이 생긴다. 그러니까, 에틸렌 직접 산화법 위에 거 보면은 이때 촉매가 염화구리하고 염화파라듐 요 촉매가 또 시험에 잘 나올 때가 있으니까 좀 눈여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세틸렌 수화법 세 번째 수화라는 얘기는 물 숫자를 쓰니까 물을 반응을 시켜서 화학 반응을 시키는 방법 수화법입니다. 물 숫자를 써갖고 그래서 아세틸렌을 황산수은 촉매하에 HGSO4 황산수은 촉매하에 이게 수화로 반응을 시키면은 이렇게 아세트알데히드가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답은 몇 번입니까? 2번이 되겠다. 그 다음에 자 9번은 황산구리 CuSO4 수용액 10A 전류를 32분 10초 동안에 전기분해시켰다. 음극에서 석출되는 구리의 질량은 얼마냐? 구리 원자량은 63.6이다. 이렇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요 관계되는 시험 문제, 패러디 관계되는 시험 문제가 자주 나오는데 확실히 이해를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일단 황산구리를 전리를 딱 시켜보면은 자 해설을 보세요. 제가 다 써놨으니까 해설을 보고 봅시다. 황산구리를 전리를 시키면 Cu 플러스 이가하고 SO4 마이너스 이가가 됩니다. 여기서 구리가 플러스 이가로 될 때는 원자가가 플러스 이가라고 간접적으로 주어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요게 구리 원자량이 얼마야? 63.6이죠? 63.6이야. 자, 요게 원자량인데 당량 원자가분이 원자량이네? 그러면 원자가가 이가니까 당량 원자가분이 원자 이가니까 나눠주면은 얼마냐 이게 31.8g이 되죠. 요게 당량이야. 즉 구리의 1g 당량이 얼마야? 1g 당량이 31.8g이야. 또는 31.8g
8 당량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g자고 당량자고 들어갔는가 안 들어가 잘 봐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구리가 플러스 이가라는 얘기는 원자량이 63.6은 몇 그램 당량이야? 이가니까 2g 당량이야. 63.2는. 왜? 원자가로 나눠준 값이 1g 당량이 되니까. 아시겠죠? 그걸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페레디는 96,500 쿠롱이 돼. 요건 1g 당량이 석출합니다. 요건 플러스 극이나 마이너스 극이나 각각 1g 당량씩 석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1g 당량이 석출할 때는 96,500 쿠롱을 전기량을 통해 주면 석출이 된다. 즉 1페레디 똑같은 양이야. 그러면 일단은 어떻게 10A 전류 32분 10초가 몇 쿠롱인가 봐가지고 계산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자 10A 전류를 32분 10초 동안 흘렸더니 전하량은 얼마야? 자, Q는 해설을 보세요. Q는 IT거든. 그래서 전류 암페어 곱하기 시간. 시간은 반드시 초를 곱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32분 10초는 초로 고치니까 1분은 몇 초야? 60초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 32 곱하기 60 플러스 10 하면 되겠네. 그래서 1930세크가 되네. 그래서 이걸 10을 곱해주니까 19,300 쿠롱이 됩니다. 300 쿠롱. 그러면 1쿠롱이라는 얘기는 1A 전류가 1세크 동안에 통하는 양을 갖다가 얘기를 하거든요. 전기량을. 그래서 이제 요걸 계산하면 돼요. 19,300 쿠럼을 통했을 때 구리가 얼마 석출되는가 이걸 계산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요게 몇 그램 당량에 보면 될 거 아니야. 즉 1페레디는 96,500 쿠럼 1g 당량인 얼마? 31.8g 석출되거든. 그러면 이게 얼마야? 19,300 쿠럼을 전기량을 통했을 때는 얼마가 되겠는가? 석출되는 양. 그래서 계산하면 이거 얼마야? 6.36g이 된다. 그래서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요 관계되는 걸 잘 알아두세요. 1페레디 전기량은 96,500 쿠롱. 요건 반드시 1g 당량이 석출되는 거. 그 다음에 1A 전류가 1쿠롱이라는 것은 1A 전류가 1세크 동안에 통하는 양을 전기량을 얘기를 한다. 요걸 반드시 여러분들이 꼭 알아둬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10번 발연황산이란 무엇이냐? 발연황산은 진환황산에다가 SO3 요걸 삼산화황 또는 무수황산이랍니다. 요걸 흡수시킨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답이 몇 번입니까? 3번이 되겠다. 그래서 삼산화황을 무수황산이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 SO3가 삼산화황 또는 무수황산 물이 없습니다. 여기다가 물을 집어넣으면 SO3에다가 물을 만나면은 뭐가 돼요? H2SO4 황산이 되잖아요. 즉 황산에서 물을 뺀 걸, 즉 무수 물을 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삼산화황을 갖다가 삼산화황 또는 무수황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진한 황산이 뭐냐? 이제 발연황산이 되겠죠. 제일 진한 게. 그 다음에 이제 요걸 물기시킨 게 진환황산. 진환황산을 물기시킨 게 묽은황산 이렇게 되겠죠. 특히 또 가끔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왕수입니다. 자, 해설을 보면 왕수는 질산 1부피하고 염산 3부피, 부피입니다. 부피. 그러니까 부피라니까 질산 1리터고 염산 3리터고 이렇게 혼합해서 둔 거. 혼합해서 만든 게 왕수다. 특히 왕수에 녹는 물질, 즉 반응하는 물질은 백금하고 금이죠. 백금하고 자, 이건 금, 요건 백금이죠. 그렇죠? BT는 요게 녹는다. 요거까지 참고적으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용해도 곧 문제가 나오는데 PbSO4 황산 납이죠. 요건 물에 잘 안 녹아요. 그래서 난연성 물질인데 요게 용해도가 0.045g/L이었다. 용해도급 상수 KSP를 구하라. 분자량이 303.27이다. 물에 잘 안 녹지만 아주 작은 양이 녹는다는 얘기입니다. 물에 녹아야, 즉 액체 상태로 녹아야만 전리가 되거든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PbSO4가 10개를 집어넣었다.
잘 안 녹지만 아무튼 자관 10개를 집어넣었을 때 1개가 녹았다. 그러면 녹으면 요게 이렇게 전리가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전리가 된다. 자, 전리가 되니까 10개 중에 1개가 녹았다면은 요게 1개가 녹으니까 이렇게 전리가 되네. 그러면 요게 황산납 하나가 전리가 되게 되면은 PB 요 이온도 1개가 나올 거고 SO4도 1개가 각각 나오겠죠. 각각. 그러겠죠? 그래 용해도 곱이라는 얘기는 PB 전리됐을 때 요 PB하고 SO4하고 요 전리된 양을 서로 곱해주는 양을 갖다가 KSP 용해도 곱이라 합니다. 그러면 요게 0.045g이 녹았다. 그러면 요게 0.045g이 녹았으니까 요것도 얼마가 나와? 0.045g per 리틀이 나올 거고 각각 하나씩 나오니까 0.045g per 리틀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요 양을 곱해주면 되는 겁니다. 수에. 그런데 이렇게 곱해주면 안 되고 몰수로 계산해 줘야 되니까 항상 몰로 계산해서 해줘야 되니까 이걸 몰수로만 고쳐줘 가지고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용해도 곱 KSP는 PB 플러스 이가하고 뭐가 됩니까? SO4 마이너스 이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요걸 갖다가 일단은 몰수로 나눠주면 어떻게 됩니까? 0.045 나누기 1몰이 얼마야? 1몰이 분자량이 303.27로 나누면은 거기 이제 계산하는 거 보니까 한번 해설을 한번 보세요. 해설을 보면은 이온 농도 1.4838 곱하기 뭐 얼마입니까? 10의 마이너스 4승몰이네. 그러면 요게 각각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각각 나오니까 요거하고 요거 곱으니까 요거 각각 나오니까 두 개 곱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곱해주니까 얼마? 2.2 곱하기 10의 8승인가? 이렇게 되네. 응? 그래서 답이 몇 번? 2번이 됩니다. 용해도 곱은 이렇게 곱해준다는 거. 그 다음에 몰수, 즉 1몰을 기준해서 하니까 몰수로 환산해서 해준다는 거. 요걸 꼭 암기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12번. 네슬러 시약에 의하여 적갈색으로 검출되는 물질은 뭐냐? 우리가 암모니아하고 암모늄 검출할 때는 네슬러 시약을 집어넣습니다. 시약을 집어넣으면 황갈색, 즉 노란색으로 확 변합니다. 그래서 암모니아 이온이라든가 암모늄 이온이 있는 감들을 검출할 때는 이렇게 네슬러 시약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또 암모니아를 갖다가 검출할 때는 또 뭘 쓰느냐? HCl. 요걸 집어넣게 되면은 염산, 요걸 딱 집어넣게 되면 NH4Cl이 됩니다. 요건 흰색 기체처럼 이렇게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날아갑니다. 흰색 기체처럼. 그래서 암모니아를 검출할 때는 HCl을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서로 HCl을 검출하는 데는 암모니아를 사용하면 서로가 이렇게 NH4Cl 흰색 연기처럼 날아가는 거. 이렇게 이제 서로 주고받으면서 검출제하게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답은 2번. 그 다음에 용해도 문제가 나오네. 80도씨와 40도씨에서 물에 대한 용해도가 각각 50, 30이다. 80도씨 포화용액 75g을 40도씨로 냉각시키면 몇 g이 석출되겠는가. 용해도 문제가 이렇게 심심치 않게 요 관계되는 문제가 비슷한 문제가 잘 나옵니다. 그래서 확실히 용해도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면은 풀 수가 없어요. 자꾸 이렇게 헷갈리게 이렇게 꼬아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용해도라는 얘기는 항상 포화 용액을 얘기하는데 80도씨의 용해도가 50이라는 것은 물 100g에 용질이 얼마? 50g이 녹아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용해도 50이라는. 그러면 포화용은 얼마야? 150이 되는 거예요. 그걸 꼭 알아둬야 돼요. 그래서 용해도가 50이라는 얘기는 80도에서 50이라는 것은 물 100g에 용질이 50g이 녹아있다는 게 포화용액은 얼마예요? 그러면 150이 된다는 얘기고 40도씨에서 용해도가 30이라는 얘기는
물 100g에 30g이 녹아있다는 거. 포화용액은 130이래. 그래서 제가 이제 표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 용액 플러스 용질은 용액이 되는 거죠. 이때는 반드시 포화용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해도가 50이라는 얘기는 물 100을 기준하니까 100을 플러스 해주면 포화용액 150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럼 40도씨에서는 용해도가 30이네? 그러면 100을 플러스면 얼마야? 포화용액은 130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80도씨에서 40도씨로 냉각을 딱 시키면은 40도씨는 30g 밖에 안 녹으니까 80도씨에서 냉각을 시키면은 몇 g이? 20g 석출하겠죠? 20g이. 그죠? 20g이 석출된다. 그걸 꼭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포화용액 80도씨, 포화용액 150g을 40도씨로 냉각시키면은 몇 g이 석출해? 20g 석출하죠? 근데 이거는 몇 g? 75g을 40도씨로 냉각시켰으니까 계산해보면 됩니다. 그래서 150g일 때 20일 때 75일 때는 얼마냐? 그러니까 10g이 석출한다.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용해도 문제가 나오면은 용해도가 50이라는 얘기는 무조건 포화용액은 100만 플러스 한다. 아시겠죠? 그걸 염두를 하시고 이 표를 꼭 쓰시고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공식을 억지로 자꾸 외우려면은 나중에 자꾸 문제를 꼬아나오면 공식을 대입을 하려고 하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확실히 이해를 잘 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14번 CO2와 CO 성질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어느 거냐. CO2는 공기보다 무겁고 분자량이 44니까 그죠? CO2는 12 곱하기 16 곱하기 2개니까 44입니까? CO는 12 곱하기 16은 얼마냐? 28이죠? 그리고 공기보다 가볍네. 44는 공기보다 무겁고 공기가 29아닙니까? 그죠? 1.52 정도? 1.52 정도 이제 무겁네? 그렇죠? 요건 불연성이고 일산화탄소는 가연성이나 독성가스죠. 연탄가스 주성분 아닙니까? 그렇죠? 다시 탈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건 독성이 있기 때문에 마시면 죽습니다. 그래서 뭐 겨울에 사고가 많이 나죠. 보일러를 키워놓고 가스 보일러도 이제 연통에 새어나온 일산화탄소 마시고 중독돼서 죽었다는 그 사고가 가끔 매스컴을 통해서 나오죠.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CO2는 공기보다 무겁고 CO는 가볍다. 맞죠? 그 다음에 CO2는 붉은색 불꽃을 탄다. 이건 불연성 아닙니까? 이미 탔죠? 그래서 완전 연소했기 때문에 탔기 때문에 이건 뭡니까? 불연성 물질이죠. CO는 파란색 불꽃을 낸데 연소한다. 그렇습니다. CO는 독성이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답이 몇 번? 이건 2번이 틀렸네. 그죠? 그래서 자 15번 Ng의 금속을 묽은 염산에 완전히 녹였더니 N모로 수소를 발생했다. 금속의 원자가는 이가이고 금속의 원자량 얼마냐. 자 당량 나누는 공식이죠. 그러죠? 자 수소는 H2가 수소죠. 요건 원자량이 얼마냐? 1g짜리가 2개니까 2g이네. 요게 분자량입니다. 분자량. 그렇죠? 분자량. 요건 1몰이죠. 1몰. 그렇죠? 그 다음에 요건 표준상태 부피가 얼마야? 22.4리터이죠. 그렇죠? 여기 쭉 있습니다. 그 다음에 6 곱하기 10에 23승계 쭉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수소는 몇 쪽에 있어요? 1쪽에 있으면 플러스 몇 가? 1가죠? 그래서 당량은 원자가분의 원자량. 그죠? 원자가가 1가니까. 원자량이 얼마입니까? 1이죠. 그래서 수소 당량은 1g이고 1당량이라 하고 요걸 1g 당량이라 합니다. 그래서 수소 1g 당량은 몇 g이야? 1g이야. 그러면 부피로 따지면 얼마입니까? 부피로 따지면 22.4리터이 2g이니까 1g은 11.2리터이죠. 몰수로 따지면 몇 몰이야? 2분의 1몰 0.5몰이 되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수소 1g 당량은 1g이고 11.2리터이고 0.5몰이다. 그 다음에 산소는 16g짜리 몇 개야? 2개죠. 32g 아닙니까? 요게 몇 몰이야? 1몰. 요게 22.4리터이네. 그러면 똑같이 당량은 원자가분의 원자량이네. 그러면 당량은
이것은 6쪽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몇 가? 2가죠? 그래서 원자가가 2가네. 원자량이 16. 그래서 몇 g이야? 8g. 산소는 8g이 몇 g 당량이야? 1g 당량이다. 이걸 8당량이라 한다. 또는 이걸 1g 당량이라 한다. 그러면 산소 1g 당량은 몇 g이야? 8g. 부피를 따지면은 4배가 줄으니까 5.6리터이 되겠죠. 몰수로 따지면은 4분의 1몰이니까 0.25몰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당량 관계되는 걸 잘 알아둬라. 그래서 수소는 1.008g, 약 1g, 0.5몰, 11.6가 결합이나 치환할 수 있는 양을 당량이라 한다. 산소는 8g 또는 5.6리터, 0.25몰과 결합이나 치환할 수 있는 양을 당량이라 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M이라는 금속이 있어요. M이라는 금속이 산하고 만났어요. 산하고 만나면은 어떻게 되느냐? MCl2가 되고 수소가 된다. 자, 수소 개수를 맞추니까 이거 두 개를 해야 되겠지? 그래서 MCl2가 됩니다. 기체를 발생합니다. 자, 요건 치환이네. M이라는 게 수소 자리에 들어가고 뭡니까? MCl2가 되고 수소를 쫓겨냈습니다. 그러면 M이라는 금속은 수소보다 뭐가 커야 돼? 반드시 이온화 경향이 커야 된다. 이온화 경향 관계되는 문제가 알아두면 좋습니다. 이게 실기 때도 아주 중요하고 하니까 이온화 경향은 꼭 암기를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꼭 많이 써먹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튼 자관 이렇게 치환이 됐어요. 그러면 Ng을 집어넣었을 때 수소가 M몰이 나왔어. 자, 당량이라는 것은 수소 몇 몰? 0.5몰과 결합이나 치환할 수 있느냐. 이건 치환이죠. 일단은 얼마가 되느냐. 이 X가 M 뭐가 되는 거예요? 당량이 되는 거죠. 그래서 X는 M분의 N 곱하기 0.5몰이네. 요게 뭐야? 당량이야. 당량. 자, 당량 원자가분의 원자량. 다시 원자량은 당량 곱하기 뭐야? 원자가죠? 그래서 원자량을 구하라 했으니까 원자량은 여기다가 뭘 곱해줘? 당량에다가 원자가 몇 가? 2가 곱으니까 요게 이제 뭡니까? N분의 N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게 뭐가 되는 거야? 이게 원자량이 된다. 그래서 답이 몇 번? 1번이 되겠네. 그 다음에 이제 16번 벤젠의 수소 원자 한 개에 메틸기 CH3의 메틸기죠. 또는 다른 수소 원자 한 개에 OH 히드록시가 치환되어 있으면 이성질체가 몇 개가 되는가? 대체적으로 이제 3개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그림을 보면은 이렇게 요게 뭡니까? 히드록시가 하나 있는데 페놀이죠. 페놀, 석탄산 가장 약산이라죠. 페놀에다가 뭐가 CH3 메틸기 하나 들어가 있어. 요걸 갖다가 크레조로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여기 첫 번째에 메틸기가 들어 있으면 오로토 크레조를 합니다. 아시겠어요? 크레졸. 그 다음에 이렇게 두 번째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있으면은 뭐가 되는 거야? 메타크레졸. 그 다음에 OH에다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여기에 있으면 파라. 그래서 오로토 메타 파라 세 가지 이성질체 가지고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3번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17번 기하학적 이성질체가 존재하는 거냐? 기하학적 이성질체라는 건 반드시 탄소 2개가 있는데 탄소 2개의 가운데 탄소 사이에 이중결합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해설을 한번 보세요. 기하학적 이성질체 해설을. 그래서 보면은 탄소가 이렇게 있어요. 탄소가 이렇게 있어요. 탄소가 있고 중간에 이중결합이 있습니다. 여기에 어떤 원자 단위라든가 원소가 이렇게
결합했을 때는 탄소 두 개가 있는데 한쪽 탄소에 붙어 있고 또 한쪽 탄소에 양쪽 탄소에 하나씩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근데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붙어 있는 걸 시스형이라고 하고 이렇게 두 번째 대각성 방향으로 이렇게 붙어 있는 걸 트란스형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게 원자단 며칠가 붙어 있지만 염소가 이렇게 붙어 있을 수도 있어요. 다른 물질이 이렇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걸 갖다가 기하학적 이성질을 찾으려면 반드시 탄소가 두 개 있어야 돼. 가운데 뭐가 있어야 돼? 이중결합이 있고 탄소 두 개당 하나당 뭡니까? 각각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되어 있냐 서로 다른 방향으로 되어 있냐 요걸 갖다가 잘 봐야 돼요. 시스형이야 트란스형인가. 아시겠죠? 요걸 찾으면 되겠습니다. 그래 다음에 몇 번? 2번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18번 방사성 원소 반감기가 21일 때 40일이 지난 후에 남은 원소 비율은 뭐냐. 반감기라는 건 핵반응을 얘기하는 거예요. 핵반응.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처음 19g짜리가 있어요. 19g짜리가. 반감기가 이틀이다. 반감기가 이틀이고 6일 후에는 몇 g이 생성되겠는가. 그러면 반감기가 이틀이니까 이틀 후에는 반절씩 이게 뭐 작아집니다. 그러면 반절은 5g. 이틀이 지나니까 5g이 됐어. 다시 이틀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틀이 지나면은 반절로 줄어. 그러면 뭡니까? 2.5g. 다시 또 이틀이 지나. 그러면 얼마가 되는 거야? 1.25가? 1.75인가 1.25가. 요래 됩니다. 아무튼. 그래서 총 며칠입니까? 6일 후에는 이런 식으로 줄어드는 걸 갖다 반감기라 합니다. 그러면 요걸 갖다가 이제 간단히 뭐 6일이라든가 뭐 4일이라 지났다면은 이게 우리가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겠지만 뭐 몇백일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계속 그림 그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식이 있죠. 그래서 이제 공식은 M은 최종 남은 질량은 자, 해설을 보세요. M 스몰 m 남은 질량은 처음 질량 곱하기 2분의 1 t분의 스몰 t. 자, 요건 t는 뭡니까? 반감기. 요건 경과된 시간. 요렇게 공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소 비율 분율이라 있으니까 요게 처음 질량분의 남은 질량이니까 m분의 m을 빼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2분의 1분의 t분의 스몰 t. 그렇죠? 그래서 2분의 1에다가 며칠입니까? 반감기가 며칠이야? 20일. 경과된 시간은 40일. 요걸 계산하니까 요건 2분의 1이니 2일. 그래서 4분의 1이 되겠습니다. 답이 몇 번? 3번이 되겠다. 자, 19번 벤젠이 유도체인 TNT의 구조식을 옳게 나타내는 건 어느 거냐. TNT는 트리니트 토르렌. 답이 1번이죠? 그래서 토르렌이 뭡니까? 토르렌이. 요게 토르렌 아닙니까? 그죠? 여기에다가 이제 질산을 갖다가 세 분자를 집어넣죠. 3개 HNO3. 그렇죠. 그러면 요걸 분해가 시키면 HONO2, HONO2, HONO2. 요렇게 분해가 된다고 봐봐요. 분해를 시키면은, 그러면 여기에 수소하고 OH하고 요걸 빠지면 H2O 물이 되죠. 물 한 분자 빠지고 요 NO2가 어디에 들어가? 요 수소 자리에 들어가는 치환 반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수소하고 요거하고 빠지고 물이 되고 요 자리에 또 요 자리에 들어가고 또 여기에 수소하고 여기하고 물이 빠지고 요 자리가 이게 들어가고 요런 식으로 들어가면 물이 빠질 때는 탈수를 시켜야 되니까 진화항산 즉 콩쿠항산이 들어갑니다. 탈수를 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구조식을 쓰자면은 토론에다가 여기에 뭐야? NO2 여기에 NO2 여기에 NO2 이렇게 되죠. 그래서 니트로가 몇 개야? 3개죠. 그래서 트리 니트로 토렌.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요거 대신에 이제 뭡니까? 페놀은 뭐야? 페놀. 여기 페놀 아닙니까?
페놀도 똑같이 질산하고 황산을 집어넣게 되면은 뭐가 돼요? 똑같이 니트로화 반응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은 석탄산 페놀이지만 요렇게 이제 똑같이 H2SO4하고 하면은 요게 NO2, 요거 NO2, 요가 NO2예요. 그리고 트리 니트로 페놀 TNP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래 요 관계되는 것은 실기 때는 이게 쓰라고도 이렇게 가끔 잘 나옵니다. 구조식도 잘 나오고 그러니까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답이 그럼 몇 번? 1번. 다음 반응에서 환원제로 쓰이는 것은 어느 거냐? 환원제로 쓰인다는 제자가 붙으면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환원제는 산화가 되는 거. 그 다음에 산화제는 환원이 되는 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자 여기에서 MnO2하고 그 다음에 4개의 HCl이 만나갖고 MnCl2가 됐고 2개의 H2O가 되고 Cl2가 됐다. 그러면 여기에서 요걸 볼까요? Mn 이산화만가는 뭘로 작용했는가 봅시다. 단체 산화수는 뭐야? 제로네. 산소는 육축에서 마이너스 2가짜리 몇 개야? 2개. 플러스 몇 가? 4가네. 플러스 4가에서 반응 후에 뭘로 되는가 봐요. 단체 산화수는 제로, 마이너스 1가죠. 염소는 7쪽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1가 곱하기 2개. 그럼 플러스 몇 가? 2가가 됐네. 그러면 플러스 4에서 플러스 1이 됐으니 감소가 됐죠? 뭐가 됐습니까 이걸? 환원됐네. 환원? 감소니까. 원자가가 증가하면 산화, 감소되면 환원이죠. 환원됐는데 제자가 붙으면 반대로 했으니까 뭐야? 산제, 산화제가 되네. 그렇죠? 그러면 반드시 한쪽이 산화가 되면 한쪽이 환원이 됩니다. 그래서 산화, 환원은 항상 동시에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이제 답은 벌써 뭐 옆에 거가 되겠는데 한번 볼까요? 염소를 봅시다. 염소. 단체 산화수는 제로. 수소는 플러스 1가. 염소가 마이너스 1가네. 자, 마이너스 1가가 뭘로 됐으니까 염소가. 자, 여기는 이렇게 가야 됩니다. 혼자 있는 거. 그러니까 원자과 산화수가 변화가 있는 데로 가야 돼. 요걸과 똑같이 MnCl2로 가면 안 돼요. 알겠죠? 그래서 제로가 됐어. 그러면 감소가 됐죠? 아, 증가가 됐네? 마이너스 1에서 0으로 됐으니까 증가. 뭐가 됐어요? 산화됐네. 그러면 무슨 제? 환원제. 그래서 답이 몇 번? 환원제는 답이 3번이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제2과목 21번을 보세요. 화재 및 소화 방법. 무르 소화액제 사용 가장 큰 이유는 뭐냐? 기화잡열이에요. 기화잡열. 539. 이 기화잡열이 아주 크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불이 났을 때 물을 갖다 딱 뿌린다. 기화잡열이 크기 때문에 발화점 이하로 냉각을 시키죠. 그래서 이제 소화를 시키는 거, 불을 끄는 거, 그죠? 그래서 기화잡열이 매우 크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답이 1번. 아주 쉽네요. 이산화탄 소화 설비 배관에 대한 기준은 옳지 않은 거느냐? 배관은 전용으로 할 거. 그렇죠?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만 사용하는 배관을 사용하지 그 배관을 다른 데에도 똑같이 겸용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동관의 배관은 고압식일 때는 16.5 견딜 수 있다. 저압일 때는 얼마입니까? 저압일 때는 3.75죠? 저압일 때는 3.75 메가파스칼입니다. 관이음새 저압식일 때는 똑같이 동관의 배관이나 관이음새나 똑같습니다. 저압, 고압. 저압일 때는 3.75예요. 이게 또 3.75입니다. 메가파스칼. 고압일 때는 16.5 메가파스칼. 똑같아요. 그 다음에 배관의 가장 높은 곳에 낮은 곳의 수직으로 거리가 50이라는, 즉 낙차가 50이라는 얘기입니다. 답이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틀린 거. 그 다음에 23번. 유연물 제조 환기 설치 기준은 옳지 않은 건 뭐냐? 환기구 지붕은 시상 2m 이상 높이 설치할 것. 극기구 면적은 150제곱미터 1개 이상 설치할 것. 환기는 자유배기 방식으로 할 것.
급기구는 높은 곳이 아니라 낮은 곳 설치하죠. 인하 방지망을 설치해야 됩니다. 배출 설비는 높은 곳 설치해야 됩니다. 배출 설비는 우리가 강제적으로 뭐 환풍기 이렇게 전기로 사용하는 환풍기를 사용해가지고 빼는 거니까 높은 곳에 설치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급기구는 자연 배기 방식으로 낮은 곳에 설치를 해가지고 빼는 겁니다. 그래서 답이 몇 번? 4번이 되겠다. 그 다음에 전역 방출 방식으로 할로겐 화물 소화 설비 중 하론 1301 방사는 분사헤드 방사 함정은 얼마냐? 0.9죠. 이것도 가끔 시험에 잘 나와요. 2402는 0.1, 1211은 뭡니까? 0.2, 1302는 0.9. 2402도 시험에 가끔 잘 나와요. 0.1.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니까 잘 알아두세요. 이거. 응? 시험에 잘 나옵니다. 가끔. 그 다음 스프링클러 장점이 아닌 거는요. 스프링클러는 우리가 이제 설비가 복잡합니다. 설비가 복잡하고 하니까 시공비가 많이 들죠. 사람 손이 안 가요. 자동으로 스위치만 누르면 지가 알아서 탁탁탁탁 하거든. 그냥 장치가 복잡하고 설비가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사람이 편하게 자동으로 하게 되면은 설비비가 많이 들고 그러는 거죠. 예. 그걸 갖다가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답이 뭡니까? 장단점을 제가 이제 써놨는데 장점은 한번 해설을 보시면은 초기 소화가 매우 효과적이다. 그 다음에 조작이 쉽고 안전하다. 물이 경제적이고 복구가 쉽다. 감지부 기계적으로 오족장 오보가 없다. 감지 경보 소화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 단점은 설비비가 많이 들죠. 시공이 구조가 복잡하고 물로 싹 뿌리기 때문에 이제 뭐 장치가 잘못하면 피해를 입을 수가 있다. 근데 이걸 이제 적상이나 적상. 봉상은 뭡니까? 물줄기가 파이프처럼 쫙 나가는 걸 물줄기라고. 적상은 물방울로 이렇게 딱 이렇게 떨어지는 걸. 응? 이걸 적상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물 분무는 안개처럼 이렇게 확 품어주는 걸 갖다 안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프링클러 이제 장점이 아닌 것은 어느 겁니까? 시공비가 많이 든다. 이게 이제 단점이죠, 단점. 답이 2번이 되겠다. 그 다음에 주수연 냉각소에 적절하지 않는 위험으로 어느 거냐? 자, NaClO3, 염소산 나트륨, 2번은 과산화나트륨, 답이 2번인데, 과산화나트륨, 그 다음에 3번 NaNO3, 질산나트륨, 전부 다 뭡니까? 불엄산 나트륨, 제1유연물이죠. 1유연물은 우리가 냉각소화를 합니다. 다만 과산화물은 안 되죠. 과산화물을 집어넣게 되면 뭐가 돼요? 산소를 발생하잖아, 산소를. 그렇죠? 그래서 과산화물은 냉각소화를 안 되고 전부 다 금수성이죠. 즉 과산화물, 무기과산화물, 그러니까 무기과산화물. 그래서 이제 무기과산화물 물이 이제 Na2O2. 자, 나트륨은 몇 쪽에 있어요? 1쪽에 있으면 플러스일까죠. 산소는 6쪽에 있으면 마이너스일까요? 그죠? 자, 화학식을 만들 때 요게 요리 가고 요게 요리 가면 뭐가 돼요? Na2O. 산화나트륨이야. 산화나트륨이야. 이걸 산화나트륨. 자, 억지로 산소가 하나를 더 집어넣어. 그러면 Na2O2가 되죠? 억지로 지금 과식을 했다. 그래서 과산화나트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집어넣었으니까 가열을 한다든가 분해가 되면서 뭐가 나와? 산소가 나오겠지. 과산화수소도 마찬가지죠. 과산화수소 H2O2도 이것도 분해가 되면 산소가 나오죠. 그죠? H2하고 2분의 O2 산소가 나오죠. 그렇죠? 자, 마찬가지로 물을 집어넣게 되면은 과산화나트륨이 과산화나트륨 물을 집어넣게 되면 뭐가 돼요? 요거다가 물을 집어넣게 되면 당연히 나트륨은 물하고 반응하면 뭐가 됩니까? 금속은 물과 반응해서 염기성은 OH를 갖고 비금속은 수소를 갖고 산성을 나타낸다 했죠. 그래서 염기성이니까 뭐가 돼요? NaOH가 나오고 산소가 떨어져 나오겠다. 이제 개수를 맞추면은 요게 이제 두 개, 요게 4개가 되겠네. 요게 됩니다. 그래서 산소를 발생합니다. 아시겠죠? CO2도 마찬가지죠. CO2는 이제 2개 Na2O2가 되면은 2개 CO2가 되면은 2개 Na2CO3 탄산나트륨하고 이게 산소를 발생합니다. 아시겠죠? 나트륨은 CO2가 많으면 탄산나트륨밖에 더 됩니까? Na2CO3 그죠? 그래서 이렇게 산소를 발생하기 때문에
물이라든가 CO2는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무기과산화물인 인류염물은 물하고 CO2로 소화하면 절대 안 된다. 아시겠죠? 마른 모래 같은 걸로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답이 몇 번이야? 2번이 되겠네. 그 다음에 이제 27번 유염물 제조소 옥내 소화전 각 층에 9개씩 설치되어 있어. 최소 수량은 얼마냐? 자, 옥내 소화전은 아무리 많아도 각 층에 9개가 됐든 10개가 됐든 아무리 많아도 몇 개만 유효합니까? 최대 5개만 유효합니다. 5개까지만 계산해 준다 그래요. 그래서 수평거리는 이제 얼마입니까? 25m 이하, 방사량 260, 방사능 350 이것도 가끔 시험이 잘 나오니까 제가 이제 참고적으로 해놨습니다. 보세요. 그래서 Q는 소화전이 9개지만 최대 5개밖에 안 되니까 5개 곱하기 7.8을 곱해줘요. 메다 3승. 그래서 얼마입니까 이게? 39인가? 39 되겠다. 답이 3번이 되겠다. 그러면 옥내는 어떻게 됩니까? 옥내. 아니 5개. 5개는 수평거리가 얼마야? 40m죠. 40m. 그렇죠? 방사량은 450. 방사압력은 똑같습니다. 350 똑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는 Q는 최대 몇 개까지? 2개까지밖에 안 돼. 최대. 아니 4개. 최대 몇 개? 4개. 최대 몇 개입니까? 4개입니다. N이 최대 4개까지만 계산이 된다. 곱하기 여기는 7.8이 아니라 13.5가 된다. 그래서 옥 외에도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참고적으로 같이 암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그 다음에 28번 다음 물질 중 일반 화재, 유리 화재, 전기 화재 모두 사용할 수 있는 분말 소화액제는 어느 거냐? 우리가 분말 소화액제는 이제 총 1종, 2종, 3종, 4종 4개가 있죠. 4개 있는데 이제 보통 B급, C급에 다 씁니다. 근데 다만 A, B, C급, A급이 포함되는 것은 제3종 인산암모늄이죠. 인산암모늄 NH4, H2에 PO4 4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인산암모늄을 갖다가 분해 반응식 쓰면은 NH3하고 뭐가 나와요? H2하고 그 다음에 메탄산이 되어죠. 메탄산이. 요 메탄산이 불에다 집어넣게 되면은 이렇게 유리처럼 이렇게 녹습니다. 액체 용융돼 가지고 그게 가연물을 이렇게 뭡니까? 덮어버리죠. 덮으면서 굳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을 갖다가 이제 방진 효과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산소 공급을 차단시키죠. 즉 이제 공기하고 차단을 시키죠. 그래서 질식 효과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A급 화재에도 사용할 수가 있는 게 바로 인산암모늄 제3종이다. 그래서 A, B, C급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게 인산암모늄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29번 과산화수소 화재 방법 틀린 건 뭐냐? 암모니아 접촉은 폭발 위험이 있다. 있으므로 피해야 된다. 그렇죠? 과산화수소는 뭡니까 이거? 분해가 되면 산소를 발생하잖아요. 암모니아는 가연성 물질이고 그러니까 안 되죠. 폭발할 우려가 있죠. 그 다음에 완전히 밀봉화 외부 공기와 차단한다. 이건 아니죠. 과산화수소는 분해가 되면 산소가 계속 발생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에는 아주 작은 구멍을 뚫어가지고 산소 발생을 갖다가 하는 걸 조금 빼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부 압력이 차가지고 폭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개에는 항상 작은 구멍을 뚫어서 우리가 보관한다. 그겁니다. 직사광선을 피해야 된다. 분해 안정제를 집어넣죠. 그렇죠. 분해 안정제를 갖다가 집어넣죠. 뭘 집어넣어요? 인산이나 요산 같은 걸 집어넣어가지고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요걸 참고적으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답이 몇 번? 2번이 되겠다. 그 다음에 하론 1301, 1211, 2402 중 액체 상태인 것은 어느 거냐? 액체 상태에 있는 것은 2402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1011이 액체고 1211하고 1301은 기체죠. 그래서 모두 액체로 나열된 것은 2402 답이 2번이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트리에틸입니다. 메틸이 아니라 에틸 알루미늄 습기와 반응해서 발생하는 가스는 뭐냐? 에틸이니까 C2H5 가루에 3의 알루미늄이야.
에틸은 에탄가스예요, 에탄가스. 그렇죠? 여기에서 수소 하나가 빠져가지고 C2H5 이게 원자단위입니까? 그죠? 그래서 에틸알루미늄은 에탄이 나옵니다. 에탄가스가 나오고 메틸, CH3 메틸알루미늄은 이건 메탄에서 나오는 거예요. 메탄가스가 나오는 거예요. 헷갈리면 안 돼요. 그래서 틀이 에틸알루미늄이니까 뭐가 나와? 에탄가스가 나온다. 메틸은 메틸기니까 메탄가스가 나오고 요걸 헷갈리지 않도록 하십시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안전관리 법령상 옥내 소화전 설비가 적응성이 있는 위험물로 나열하는 거는 뭐냐? 옥내 소화전은 주수, 물 아닙니까? 물. 봉상 주수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물하고 관계가 없는 걸 갖다가 찾으면 된다. 적응성이 있는 거. 적응성이 있는 거. 인류물은 물을 사용하죠. 다만 알카리 금속 과산화물은 물을 사용하면 산소를 발생하니까 안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사리움물은 물을 사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물에 녹지 않는 것은 물 위에 뜨죠. 그래서 화재물을 확대할 수가 있어. 다만 수용성 같은 거, 아세톤 같은 거 이런 건 수용성이기 때문에 물을 사용해도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이리움물은 가연성 고체죠. 물을 사용하면 됩니다. 다만 금속분이나 철분, 마그네슘은 물을 사용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금속 이온화경이 큰 거하고 물하고 반응해서 수소를 발생하니까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철분이나 금속분이나 마그네슘은 안 된다. 그 다음에 오리온물은 자기 반응성 물질 아닙니까? 자기 반응성 물질에다가 자체적으로 산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을 사용하면 됩니다. 육류물도 물을 사용하죠. 산화성 액체니까. 그래서 5, 6, 6류가 해당이 되겠다. 3류는 물을 사용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금속 물질 아닙니까? 자연 발화성이고. 다만 물을 사용하는 물질 한 가지 뭐 있어요? 황인, P4. 요건 물에 녹지 않고 물속에 보관하잖아요. 그죠? 왜 물속에 보관합니까? 자연 발화 온도가 34도씨니까 34도씨 이상 되면은 자연 발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위험성이 크죠. 그래서 황인은 어디다 보관해? 물속에 보관합니다. 그렇죠? 그걸 갖다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33번 화재를 잘 일으킬 수 있는 일반적인 경우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건 뭐냐? 화재를 잘 일으킨다는 얘기는 즉 가연물을 갖춰야 할 조건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산소와 친화력이 커요. 크면 연소가 잘 되죠. 그렇죠? 온도가 상승하면 연소가 잘 된다. 그렇죠? 연소 범위가 좁은 것보다 넓을수록 연소가 잘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위험성이 크고 발화점이 높을수록 아니라 낮을수록 연소가 잘 됩니다. 발화점이 낮으면 낮을수록 착화가 잘 되니까 연소가 잘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답이 그래서 몇 번? 4번이 되겠다. 이온물, 취급소, 건축물 연면적이 500인 경우 소요 단위는 얼마냐? 외벽이 내화구조다. 요건 소요 단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시험이 잘 나오니까 꼭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조소 취급소는 내화구조일 때는 외벽이 100 반절 아닐 경우는 50, 저장소는 150, 75, 이온물일 때는 지장소랑 10배. 그렇죠? 그걸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뭡니까? 취급소로서 내화구조 외벽이니까 100이죠, 100. 그래서 100분의 500이니까 5단위가 되겠다. 그 다음에 법령상 지정소랑 10배 이상인 이온물을 저장 취급하는 제조소 등에 설치하는 경보성물 종류에 해당되지 않는 거, 확성장치, 비상방송설비, 그 다음에 자동 화재 탐지 설비, 무선 통신 설비는 아니죠. 4번이네. 그 다음에 비상경보 설비도 해당이 됩니다. 비상경보 설비도 해당이 됩니다. 네, 같이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할로겐 소화액제 조건이 옳은 건 어느냐? 할로겐 소화액제는 B점이 낮아야 되죠. 기화가 잘 돼야 되고. 그렇죠. 답이 2번인데 B점이 낮아야 낮은 온도에서 빨리 뭡니까? 기화가 돼가지고 공기보다 무거우면서 화재면을 확 덮어야 공기하고 즉 차단이 되면서 뭡니까? 질식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죠? 그래 공기보다 가벼운 게 아니라 무거워야 되지. 밑에 깔아줘야 되죠. 가벼우면 다 날아가 버리면 안 되죠. 연소성이 좋으면 안 되죠.
불연성이 되겠죠. 그렇죠? 37번. 안전관리 법령상 1000배 초과 2000배 이하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5개 탱크 저장소에 확보하는 보유공지는 얼마인가? 이것은 표가 있는데 여러분들 이건 꼭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지정수량이 500배 이하는 3m, 500배 초과 1000배 이하는 5m. 이런 식으로 3, 5, 9, 12, 15. 그렇죠? 요거 꼭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000배 초과 2000배 이하는 9m. 답이 2번이 되겠다. 38번. 위험물 제조소에 설치하는 포소화 설비에서 포헤드 방식의 포헤드는 방호 대상물의 표면적 얼마당 1개 이상의 헤드를 설치해야 하는가? 이것은 9죠. 9m 제곱 하나 설치라. 근데 방호대 표면적일 때는 얼마입니까? 1제곱미터당 1분의 6.5리터에 해당되는 비율로서 계산해야 됩니다. 이것도 같이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피리딘 2만 리터 소유 단위를 계산해라. 피리딘은 몇 유연물입니까? 4유연물 1석유리죠. 수용성. 그래서 지정수량이 얼마? 400리터이죠. 소유 단위는 지정수량 10배니까 소유 단위는 지정수량 10배니까 400리터 곱하기 10분의 2만 리터가 5단위. 그렇죠? 그래서 여기 5배입니다. 이 구조식은 어떻게 되냐면 이 복소그룹입니다. 그래서 벤젠하고는 조금 틀리죠?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수소. 산소는 4족이 있으면 손이 몇 개야? 4개죠? 이렇게. 자, 이렇게. 질소는 5족이 있으니까 마이너스 3가니까 손이 몇 개입니까? 하나, 둘, 3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C가 5개, H가 5개, N이 하나. 요것도 이제 실기시험에는 쓰라고 나올 수가 있으니까 구조식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0번. 제1종 분말 소화역제 1차 열분해 반응식을 써주고 10m 삼수 탄산가스가 발생하였다. 몇 킬로그램의 탄산수 나트륨을 사용하였는가. 이건 원자량이 23이다. 나트륨. 그럼 분자량은 어떻게 됩니까? NaHCO3 분자량은 나트륨이 23에다가 수소는 1 플러스 탄소 12 플러스 16 곱하기 3개 해서 하니까 이게 84가 되네. 그렇죠? 자, g일 때는 몰이고 kg일 때는 킬로몰이 되겠죠? 킬로몰. 그렇죠? 아시겠죠? 그러면 g일 때는 몰이 되면서 1몰일 때는 22.4리터이 되지만 킬로몰일 때는 22.4 뭐가 되는 거예요? 메다 삼성이 되겠죠? 그 관계를 알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반응식을 써보면은 여러분들 보면은 두 개의 NaHCO3 Na2CO3 이게 1차 반응식 분해 반응식입니다. CO2하고 H2가 나온다. 자, 요게 반응식에서 2 곱하기 84kg일 때 CO2가 얼마 나왔어요? 1몰이죠? 그럼 얼마? 22.4 메다 삼성이 되지. 킬로그램이니까 메다 삼성이죠. 자, 여기 10메다 삼성일 때는 얼마냐? X는 22.4분의 서로 이렇게 곱해주니까 2 곱하기 84 곱하기 10 해서 75kg이 되죠. 그렇죠? 아시겠죠? 그래서 1차 분해 반응식은 몇 도씨일 때입니까? 이건 1차는 270도씨일 때 분해 반응식이죠. 2차는 850도씨죠. 2차 반응식도 꼭 암기를 하셔야 돼요. 2차 반응식은 두 개의 NaHCO3가 850도에 분해됐을 때는 산화나트륨하고 CO2 가스하고 물이 나오는 거. 요 관계를 잘 알아둬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 답이 몇 번? 4번이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제3과목, 위험물의 성질과 취급. 41번.
이온물 제조소 배출 설비의 배출 능력은 1시간당 배출 장소 용적의 몇 배 이상으로 인 것으로 해야 하는가? 몇 배입니까? 20배 합니까? 20배. 그렇죠? 20배. 근데 이게 전역 방식인데 이건 국소거든, 국소. 국소 방식 20배인데 단 전역 방식일 때는 바닥 면적 1제곱미터당 18m/s입니다. 이것도 참고적으로 알아두셔야 돼요. 지금 여기서 20배는 국소 방식입니다. 국소 방식. 국소 방식은 하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전역 방식 할 때는 요건 바닥 면적 1제곱미터당 18m/s이라는 거. 아시겠죠? 그 다음에 40일 연소 범위가 2.5에서 38.5 구리, 은, 마그네슘 저촉했을 때 아세틸라이드가 생성하는 아세틸라이드는 뭡니까? 이건 폭발성 물질이죠. 그러니까 구리나 은이나 마그네슘, 수은 같은 거 이런 걸 사용하면 안 된답니다. 그래서 뭡니까 이것은? 폭발방 2.5에서 35.5가 뭐예요? 산화프로필 아닙니까? 산화프로필. 그죠? 산화프로필. 사리온 물질에서 특수인화물, 지정수는 50. 그죠? 그 다음에 아세트알데히드도 똑같아요. 구리나 은이나 마그네슘을 집어넣으면 폭발성은 아세트알데히드를 생성합니다. 근데 요거 아세트알데히드는 폭발범위가 얼마냐? 요건 4.1에서 57% 아닙니까? 인하점은 마이너스 39도시고. 그렇죠?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산화프로필렌은 인하점이 얼마냐? 마이너스 37도씨 아닙니까? 그죠? 산화프로필렌은. 그래서 여기서 폭발 범위도 틀리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이제 아세트알데히드냐 산화프로필이나 둘 중에 하나를 찾아야 되는데 폭발 범위가 아세트알데히드 4.1에서 57이고 그 다음에 산화프로필렌은 2.1, 38.5니까 답이 몇 번? 산화프로필렌이 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43번 이온물 저장 탱크 전용기 설치한 기준 틀린 건 뭐냐? 철근 공구리도 구도벽은 0.3 이상으로 한다. 이게 맞죠? 그 다음에 지하 저장 탱크 전용실의 안쪽과 사이는 50cm가 아니라 10cm, 0.1m입니다. 0.1m 이상 간격을 둬라. 지하에 묻는 거니까 그렇게 많이 띄울 필요 없죠. 그 다음에 바닥 두께는 0.3m 이상을 한다. 예, 맞습니다. 나머지는 뭐 참고적으로 옆에 해설 부분을 그걸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연소부의 가장 넓은 이온물은 뭐냐? 휘발유는 1.4에서 7.6%. 그럼 벤젠은 얼마입니까? 벤젠은 1.4에서 7.1%입니다. 그 다음 토르에는 1.4에서 6.7%. 휘발유는 1.4에서 얼마입니까? 7.6%인데 이걸 뒤집으면 뭐가 돼요? 7.6을 뒤집으면 6.7이 되죠. 그래서 토르렌하고 휘발유하고 비슷합니다. 헷갈리지 않도록. 그래서 연소부의 하한이 벤젠이 1.4, 휘발유도 1.4, 토르렌도 1.4. 세 개가 전부 다 1.4 똑같아요. 근데 이제 상한만 좀 틀리죠. 그래서 요걸 갖다가 착각하지 말고 잘 암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틸알코올은 4.3에서 19%, 에틸에는 디에틸 에테르 요건 1.9에서 48%니까 가장 넓은 것은 이제 몇 번이야? 요거 되겠죠. 에테르. 분해 온도가 가장 낮은 건 어느냐? 제1유연물이 전부 다. 염수산 칼륨은 400도씨. 그 다음에 무기과산화물인 과산화나트륨은 460도씨. 그 다음에 염수산 암모늄. 요것은 130도씨죠. 그러니까 염소산 암모늄. 답이 3번이 되겠네. 요건 400도씨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인류연물 같은 경우는 산화성 고체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산소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분해 시 전부 다 뭐가 나와? 산소를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산화성 고체. 육류연물은 산화성 액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분해할 때 전부 다 산소가 나오기 때문에 산화성 고체는 인류, 산화성 액체는 육류연물이다. 그걸 참고적으로 알아두십시오. 그 다음에 46번 메칠에틸 케톤은 설명 중 틀린 거는 그냥 메칠에틸 케톤은 제 몇 류인가? 사료연물질 일석이류. 이건 인화성 액체죠. 그렇죠? 자, 쉽게 연소함으로 화기 접근을 금한다. 그렇죠? 직사광선을 피하고 통풍이 잘 되는 거 해라. 탈지작용이 있으면 피부 접촉을
하지 않도록 해라. 유리용기에 피한다. 유리용기에 저장합니다. 그래서 답이 4번이 틀렸네요.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7번. 다음 중 황인이 자연발하기 쉬운 가장 큰 이유는, 황인은 제3류이온물은 자연발화성 물질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3류이온물은 발화점이 34도씨로 가장 낮기 때문에 공기 중에서 놔두면 자연발이 나서 불이 나겠죠? 그래서 어디다 보관합니까? 자연발화를 하지 않도록 물속에 보관합니다. 근데 물속에도 이제 약 알칼리성인 pH가 9 정도 된 약 알칼리성 물질에 이제 물에 보관하는데, 강알칼리라든가 즉 KOH, NaOH 강알칼리에 집어넣게 되게 되면은 뭐가 나와요? 포스핀 가스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요걸 막기 위해서 약 알칼리성인 pH가 9 정도 된 물질에 집어넣어라. 그렇죠. 그래서 발화점이 낮기 때문에 자연 발화를 잘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몇 번입니까? 답이 2번이 되겠죠. 산소와 결합력이 강하여 착화 온도가 낮기 때문에 그렇다. 답이 2번이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48번. 제1유염으로 조회성이 있으며 흑색 화학 원료가 되는, 흑색은 질산칼륨 아닙니까? 질산칼륨. 그죠? 질산칼륨하고 그 다음에 유황하고, 유황은 제2유염을 합니까? 그죠? 유황하고 목탄은 숯이죠. 숯하고 세 가지를 합쳐서 만든 게 흑색 화학입니다. 그래서 답이 몇 번? 답이 4번이 되겠다. 그 다음에 주유취급소에서 표지 및 게시판 기준에서 위험물 주유취급소 표지와 주유중 엔진 정지의 게시판 바탕색을 차례대로 옳게 나타내는 거느냐. 주유취급소 표지판의 색깔은 백색 바탕에 흑색 문자죠. 백색 바탕에 흑색 문자입니다. 자, 해설에서 나눴어요. 백색 문자, 흑색 문자. 주유중 엔진 정지는 황색입니다. 황색 바탕에 흑색 문자. 그러니까 바탕색이 틀리죠. 주유 취급소는 백색 바탕, 그 다음에 주유중 엔진 정지는 흑색 바탕에, 그 다음에 황색 바탕에 문자는 이제 두 개 다 흑색 문자가 되는 거죠. 답이 몇 번입니까? 답이 1번이 되겠다. 그 다음에 안전관리 법령에 따른 위험물 저장 기준이 틀린 건 어느냐. 이동 저장소에서 설치 허가증을 비춰야 된다. 이동 탱크 저장소에서 설치 허가증이 아니라 완공 검사 필증 요거하고 정기 점검 기록을 비치를 해야 됩니다. 자, 요거 비치하는 요게 틀렸죠? 나머지는 여러분들 뭐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지하 저장 탱크 주된 밸브는 위험물을 넣을 때, 넣거나 뺄 때는 폐수해야 된다. 그렇죠. 아세탈데 저장할 때는 이동 저장 탱크는 폴라 성질을 봉입해야 된다. 이동 저장 탱크 주위에 설치하는 방위제의 내부에 물이나 유류가 고였을 때는 즉시 빼줘야 되죠. 그죠? 배출해라. 당연한 말입니다. 답이 1번이 되겠다. 그 다음 51번. 적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건 뭐냐. 자연 방지를 위해 염수환칼륨 항품을 한다. 염수환칼륨은 제1류염으로서 산화성 물체죠. 자체적으로 산소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산소 공급이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적인은 가연성 물질 아닙니까? 응? 이리움으로서. 그러니까 안 되죠. 그렇죠? 물과 격렬의 반응에 열을 발생한다. 물에 녹지 않습니다. 공기 중에 자연 발화를 하지 않습니다. 4번 산화제에 혼합하면 마찰충격에서 발화한다. 예, 맞죠. 그래서 4번이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적인은 동소체가 3유염물인 뭡니까? 황인하고 동소체죠. 그렇죠? 황인은 자연 발화성 물질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요게 적인은 P인데 P가 요게 산소하고 만나면은 즉 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오산화인 흰색 연기처럼 날아가죠. 기체를 발생합니다. 이렇게 원래는 이게 고체입니다. 고체. 근데 연기처럼 아주 작은 알갱이기 때문에 기체로 생각하는데 원래는 하얀색 고체입니다. 고체. 연기처럼 날아갑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적인. 황인은 P4로 표시하죠. 그래서 5개 O2가 나면은 2개의 P2Y 똑같이 이렇게 오산화인이 나옵니다. 그래서 적인하고 황인하고 서로가 뭐이다? 동소체이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2번 주유취급소 고정 주유설비는
고정 주요 설비의 중심선으로부터 기점하여 도로 경계까지 몇 미터 떨어져야 되느냐? 4m입니다. 이거는 암기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도로 경계까지 4m. 그 다음에 요거 사이는 주유설비 고정 구비설 사이는 4m. 부지 경계선 다무 벽까지는 2m 이상. 이런 것은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꼭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음 물질에 대한 설명한 것이다. 이온물과 성질이 옳게 연결은 어느 거냐? 건조한 상태에서 질소와 상온에서 반응한다. 그 다음에 물과 작용하면 가연성가스를 발생한다. 물과 작용하면 수산화칼슘. 수산화칼슘이 뭡니까? Ca 가로의 OH2가 수산화칼슘이죠. 발생한다. 비중 1 이상이다. 자, 1번. 칼륨은 일단은 비중이 얼마입니까? 칼륨은 비중이 0.86이야. 그러니까 일단 탈락이죠. B는 뭐냐? 물과 작용하면 가연성가스가 예, 칼륨은 가연성가스가 발생하죠. 왜? 금속 이온량이 크기 때문에 찬물에도 반응해서 뭐가 나와? 가연성가스, 수소가스를 나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물과 작용하면 수산화칼슘이 발생한다? 아니죠. 그래, 1번은 탈락. 2번 인화칼슘. 자, 칼슘은 화학식을 안 만들고 인화칼슘이 몇 쪽에 있어요? 2쪽에 있어 플러스니까. P는 5쪽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몇 가? 3가. 요게 요리가 요거를 하니까 CA3P2. 그래서 인화칼슘이 됩니다. 자, 인화칼슘은 건조된 질소 상온에서 반응한다? 반응 안 합니다. 그 B 보면은 물과 작용하면 가연성가스를 발생한다? 그렇죠? 이건 포스핀 가스를 발생합니다. 그래서 CA3P2가 물하고 반응하면 뭐가 나와? 3개의 CA 가로의 OH2하고 포스핀 가스가 발생합니다. 칼슘은 물하고 반응하면 금속이니까 염기성을 나타낼 거 아닙니까? 염기성은 뭐 OH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수산화 칼슘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여기서 이제 OH가 물에서 OH가 빠지고 수소만 남죠? 수소하고 P하고 인하고 반응하면 뭐가 되면 포스핀 가스가 나온다. 그래서 포스핀 가스는 아주 독성이 강하죠? 유독성 가스인 포스핀 가스를 발생한다. 그렇습니다. 이것도 가연성 가스입니다. 포스핀 가스도. 그 다음에 물과 작용하면 수산화칼슘이 그렇죠? 수산화칼슘이 나오죠. 그렇죠? 그 다음에 D가 비중이 1 이상이다. 예, 비중은 2.5입니다. 5.1. 그러니까 답이 2번이 되겠네. 나트륨은 A는 건조 상태에서 질소와 반응한다? 아니죠. C. 물과 반응은 수산화칼슘? 아니죠. 수산화 나트륨이 나오죠. 아니죠. 그렇죠? D. 비중은 1보다 이상이냐? 아니요. 1보다 작죠. 이것은 비중 0.96 또는 97. 그래서 나트륨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탄화칼슘. 이건 카바이트 아닙니까? 카바이트. 그죠? 카바이트는 질소와 반응한다. 예, 질소와 반응합니다. 질소와 반응해내요. 그러면 카바이트 CaC2는 질소와 반응해가지고 뭐가 되냐면 CaCN2 플러스 C가 됩니다. 이건 고온에서 반응합니다. 고온에서. 즉 700도씨 정도 고온에서 반응하면 석회질소 CaCN2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B. 물과 작용하면 가연성 가스 발생. 예, 발생하죠. 아세틸렌 가스가 발생한다니까. CaC2 물과 반응하면 Ca 가로의 OH2 수산화칼슘하고 아세틸렌이 발생하죠. 가연성 가스. 폭발 범위가 2.5에서 81%죠. 아세틸렌 가스가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비중이 1 이상이 되냐? 1 이상이 되죠. 비중은 얼마야? 2.22가 되니까 이상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A는 건조된 상태에서 질소와 상온에서 반응한다 그랬잖아요. 그게 틀렸죠. 이건 고온에서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답이 4번도 아니다. 그래서 답이 몇 번? 2번이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54번. 가열했을 때 분화해 적갈색 유독가스가 발생하는 건 뭐냐? 질산이죠. 질산. 질산은 제6류염물
제6류물이죠. 그렇죠? 제6류물 산화성 액체죠. 요건 지정선이 얼마입니까? 300kg죠, 300kg. 그렇죠? 요게 분해가 되면은 이렇게 산화질소가 납니다. 이산화질소. 요것은 젓갈색이거든, 젓갈색. 빨갛고 오렌지 색깔의 젓갈색입니다. 진한 질산은 젓갈색 NO2가 나오지만 묽은 질산은 NO가 납니다. NO. 요건 무색이거든, 무색. 요게 이제 다시 공기 중에 나오면은 공기 중에 산소가 반응해서 NO2가 되면서 젓갈색으로 변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질산은 뭐 보통 진한 질산을 얘기하는 거니까 뭡니까? NO2, 젓갈색을 띠는 유독가스인 산화질소를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답이 몇 번? 2번이 되겠다. 자, 55번. 유연물 제조소 건축물 구조가 기준으로 아닌 건 뭐냐? 출입구에는 갑종, 을종 방어를 설치할 것. 그렇죠? 지붕은 폭발력을 위로, 아래로 향하면 안 되죠? 위로 향해야 인명피해라든가 물적 피해가 적을 거 아닙니까? 그죠? 하늘로 향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방출할 정도로 가벼운 불연료를 덮을 것. 벽, 기둥, 바닥, 보, 석가래 및 계단은 불연료를 하고 연소 우류가 있는 외벽은 개구부가 없는 내화구조를 할 것. 산화성 고체, 가연성 고체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 바닥은 위험물이 스며들지 못하도록 재료를 할 것. 아니죠? 액체 위험물입니다. 액체 위험물. 액체 위험물을 사용할 때는 바닥에 스며들지 않도록 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 보통 사위험물 같은 거, 제6위험물 같은 건 액체 위험물을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바닥은 약간 경사를 두면은 낮은 쪽으로 이제 모이겠죠? 흘러내리겠죠?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최저 부위에 가장 낮은 부위에 GV 설비를 설치해가지고 위험물을 이제 제거를 시키겠죠?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최저 부위에는 GV 설비를 해야 된다. 이것도 이제 실기 때 가로놓기로 시험이 잘 나오니까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답이 그럼 몇 번이야? 4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다음 보기 설명하는 위험물은 어느 거냐? 순수한 것은 무색 투명 액체이다. 물에 녹지 않고 벤젠에 잘 녹는다. 물보다 무겁고 독성이 있다. 아세탈데히드 디메틸에테르 아세톤 이산화탄소. 자, 순수한 것은 무색 투명하다. 전부 다 무색 투명한 액체입니다. 아세톤은 약간의 황색도 띌 수가 있어요. 근데 순수한 것은 거의 다 뭡니까? 무색입니다. 무색. 그 다음에 물에 녹지 않는다. 아세탈데히드하고 아세톤 물에 잘 녹죠. 그러니까 일단 1번하고 3번은 탈락이네. 에테르하고 이산화탄소 둘 중에 하나인데 물보다 무거운 것은 뭐예요? 이산화탄소 아닙니까? 독성은 두 개 다 있습니다. 에테르나 이산화탄소나. 그래서 물보다 무거운 이산화탄소는 비중이 얼마입니까? 1.16이고 발화점이 100도씨니까 낮죠? 그죠? 그래 물에 녹지 않고 물보다 무겁고 물에 녹지 않기 때문에 어디다 보관합니까? 물속에 보관합니다. 그래서 가연성 증기를 발생을 억제시키기 위해서 물속에 보관합니다. 그래서 물속에 보관하는 이유를 써라. 실기 때는 이렇게 나오거든요. 실기 때도 물론 필기 때도 뭐 시험에 나올 수 있지만 그럴 때는 가연성 증기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물속에 보관한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물속에 보관하는 것은 뭡니까? 이것뿐만 아니고 앞에 얘기했죠. 황인도 우리가 물속에 보관한다 그랬죠? 그래 답이 몇 번? 4번 이산화탄소가 되겠다. 그 다음에 57번 디에틸 에테르 성질 및 저장 취급할 때 주의사항으로 틀린 건 뭐냐? 장시간 공기와 접촉하면 과산화물 생성한다. 그렇죠? 과산화물 생성합니다. 그래서 과산화물을 검출할 때는 뭘 사용합니까? 요걸 요도와 칼륨 10% 요도와 칼륨을 갖다가 사용해서 황색으로 변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걸 직사광선을 노출을 시키지 않게끔 갈색병에 보관을 시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연소 범위는 가소륨 접촉 발화점이 매우 낮다. 여기 틀렸죠? 우리가 연소 범위는 에테르는 1.9에서 48%고 가솔린은 1.4에서 7.6%잖아요. 그 다음에 발화점은 에테르는 얼마입니까? 180도시고 인화점은 마이너스 45도시죠. 그 다음에 가솔린은 발화점이 300도시고 인화점은 마이너스 43에서 마이너스 20도시니까 요게 틀렸죠. 답이 2번이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정전기 생성을 방지해서 염화칼슘을 약간 넣어준다. 예, 맞습니다. 이산화탄소 소화기 적응성이 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답이 2번이 틀렸다. 자, 58번
법령 중 위험물 운반에 관한 기준이다. 운반용기 외부의 주의사항을 표시할 때 화기, 충격주의, 물기염금, 가연물 접촉주의 어디에 해당입니까? 1위험물 중에서 알칼리늄 과산화물 아닙니까? 이거 물기염금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요건 1번이 되겠다. 2위험물은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 요것은 뭡니까? 화기염금, 물기염금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3위험물 자연 발화성 물질은 뭐가 있어요? 황이나 있으면 황인. 이건 화기염금이죠. 그 다음에 공기와 접촉원금. 제5위험물은 화기염금 충격주의죠. 그래 여기 답이 몇 번? 1번이 되겠다. 시험에 가끔 잘 나오니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9번. 이거 탱크 내용적 구하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형이라 합니까? 종형이죠, 종형. 종형. 수직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 종형하고 행형하고 우리가 헷갈리는데, 종. 여러분들, 종이라면은, 땡땡 치는 종을 보면은, 에밀레 종 같은 거 보면은,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요렇게 생겨가지고 위에다 이렇게 걸어놨죠? 이렇게 종. 그죠? 종. 그래서 종처럼 생겼다. 이렇게 이제, 헷갈리니까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해도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종형이라면 이렇게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식을 보면은 파이 r 제곱 l 이렇게 됩니다. 요거 파이 r 제곱 l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파이 곱하기 r은 반지름이죠? 반지름이 얼마입니까? 여기 반지름이 10 10의 제곱에 그 다음에 L이 얼마예요? 25 해가지고 7, 8, 5, 4 메다 3승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잘못 계산을 할 때 잘못 계산하면 안 돼요. 어디가? 여기 위에 이렇게 그림을 그리자면 이렇게 돼 있는데 높이를 여기 높이만 해줘야 되지 여기 높이는 해당이 안 됩니다. 여기 높이가 예를 들어 3을 주어졌다 하면은 요걸 갖다 합치면 안 돼요. 5하고 예를 들어서 3에서 8 이렇게 계산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만? 5m만 계산해 줘야 돼요. 아시겠죠? 요걸 헷갈리면 안 돼요. 요 꼭대기 요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요것은 해당이 안 돼요. 예, 요걸 착각하시면 안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에서는 지금 뭡니까? 아만 않고 계산을 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파이를 갖다가 3.14다 이렇게 주어졌을 때는 3.14를 갖다가 주어지면서 계산을 해야 됩니다. 계산기 두드릴 때 아무 안 했을 때는 그냥 파이를 계산기에서 눌러주면서 곱하기 이렇게 파이 곱하기 이렇게 10의 자승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에 이제 단 파이가 3.14다면 파이로 집어넣으면 안 되고 계산기 누르면 안 되고 얼마? 3.14를 이렇게 눌러서 계산을 해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파이를 눌렀을 때고 3.14하고 계산식을 보면은 나중에 소수점에서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60번 안전관리 법령상 제1서기를 취급하는 위험물 제조도 건축물 지금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거는 그냥 항상 불연재료를 해야 된다. 항상 내화 구조를 해야 된다. 가벼운 불연재료가 원칙이지만 외적으로 내화 구조로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요거 맞죠?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외상이 이제 내가 써놨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내화 구조를 할 수 있는 경우 제2위험물 또는 사료 중 사소기류 동식물류 6위험물일 때 이때 2류일 때는 분상 또는 인화성 고체는 제외한다. 요것도 실리 때는 쓰라고 잘 나옵니다. 그래서 꼭 알아두세요. 요거. 밀폐형 구조는 요건 잘 안 나와. 요건 잘 안 나오는데 요 위에 요것은 시험에 실기 시험일 때 쓰라고 잘 나오니까 요건 꼭 알아두세요. 아시겠죠? 답이 몇 번? 3번이 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